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암 발생 통계자료에서 한국인의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자료를 보고 저는 꽤나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한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유능한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 부족, 비만, 식습관, 생활습관 등이 암을 발병시키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도 사용했을 법한 생활 속 발암물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물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오늘도 사용했을 수 있을 정도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기에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해 생활 속의 위험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닐랩. 각종 음식을 보관할 때에도 사용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바로 비닐랩인데요. 이 비닐랩으로 남은 음식을 싸두었다가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음식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비닐랩은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로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비닐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PVC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랩의 경우 열을 가하였을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랩을 구매하실 때에는 꼭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시고 지방 성분을 함유한 육류를 랩으로 싸서 장기간 보관 시 가능한 저온에서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음식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게 될 경우 랩이 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공기 구멍을 뚫어준 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스테인리스. 주방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소재 중 하나인 스테인리스는 물에 자주 닿아도 녹이 쉽게 생기지 않고 가열을 했을 때도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방의 여러 도구들에서 스테인리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스테인리스가 잘못 사용할 경우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스테인리스의 연마제 성분 때문입니다. 스테인리스는 가공을 할 때 광택을 내고 깎는 과정에서 연마제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연마제는 판매 전까지 스테인리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출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마제는 탄화규소와 산화알루미늄, 스테아르산 등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탄화규소는 국제암연구소 IARC가 2A 등급 발암 추정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탄화규소를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테인리스의 장점만을 알고 스테인리스 연마제의 위험을 모르고 계신 채 간단한 세척 후 사용하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연마제의 탄화규소는 기본적으로 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방 도구들을 설거지하듯 물과 세제로 닦으신다면 물을 밀어내는 탄화규소의 성질 때문에 정말 닦여야 할 연마제 속 탄화규소는 닦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우리가 스테인리스 도구를 사용하거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때 그대로 묻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어 발암물질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테인리스 도구를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스테인리스는 정말 편리하고 잘만 닦아 사용하면 대체되기 어려울 정도의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스테인리스 연마제 제거 방법을 숙지하시고 올바르게 닦아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안전사용 요령에 따른 연마제 제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식용유와 식초, 물, 그리고 키친타월과 냄비입니다. 먼저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묻혀주세요. 그 후 식용유가 묻은 키친타월을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고 검게 묻어나오는 것이 없을 때까지 문질러 닦아주세요. 여러 번 닦아 키친타월에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냄비에 물을 받고 식초를 한 바퀴 둘러놓고 스테인리스 제품이 잠기도록 해주시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해주시면 연마제 제거가 완료됩니다. 우리 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해주는 스테인리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토대로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용기. 요즘에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다 보니 음식이 남는 일이 많고, 이렇게 남은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두었다가 그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돌려 다시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뿐만 아니라 배달 온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배달 음식을 보관했다가 다시 전자레인지로 돌리게 되는 일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리신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 중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플라스틱은 HDPE와 PP 재질뿐입니다. 만약 이 두 재질이 아닌 PET나 PS로 된 재질의 플라스틱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면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물질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게 되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으니 반드시 플라스틱을 사용하실 때에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확인하신 후에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만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코팅된 프라이팬. 요리를 할 때 항상 필요한 프라이팬. 집에 코팅된 프라이팬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해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볶음밥도 해먹다 보면 반짝반짝 코팅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벗겨진 코팅은 음식에 섞여 우리 몸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글에 따르면 프라이팬의 코팅 소재는 과부라 화합물로 탄소와 불소가 합해진 물질이라 열에 강하며 변질이 쉽게 되지 않아 프라이팬 코팅 소재로 사용되지만, 이 물질은 우리 몸에 쌓이면 배출되지 않고 호르몬 질환과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부라 화합물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다면 암이나 생식기능 저하,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갑상선 질환,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임산부가 과부라 화합물을 섭취했을 때 태반을 통해 유선 발달 지연, 저체중아, 미숙아, 기형아 출산 등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과부라 화합물을 이용하지 않는 프라이팬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 꼭 메모하신 후에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주세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프라이팬을 오래 가열하지 않기. 두 번째, 요리 후 바로 찬물에 담그지 말고 온도가 내려간 후에 세척하기. 세 번째, 조리 시 목재나 합성수지재 등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기. 네 번째,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해 요리하거나 금속 수세미로 설거지하지 않기. 다섯 번째, 눌러붙은 음식을 바로 제거하지 말고 뜨거운 물에 불려 살살 제거하기. 여섯 번째, 프라이팬의 수명만큼만 사용하기. 여기서 수명이란 코팅 프라이팬의 경우 1에서 3년, 불소수지 및 세라믹 가공 프라이팬은 1에서 2년이 적정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수칙만 잘 지켜주셔도 프라이팬으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쿠킹 오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알루미늄을 과량 섭취하실 경우 치매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는 쿠킹 오일을 사용하던 분들에게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김밥을 쌀 때도 쿠킹 오일에 싸고, 야외에서 고기를 구울 때도 쿠킹 오일에 올려 굽기도 하고, 생활에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쿠킹 오일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쿠킹 오일의 90%를 이루는 물질이 바로 알루미늄이고요. 물론 알루미늄의 95%는 우리의 신장에서 걸러집니다. 하지만 과도한 농도의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독성 발현이 나타나죠.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알루미늄 공정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BFR의 보고서에 따르면 알루미늄 성분을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심장에서 걸러진다고 하지만 걸러지지 않는 알루미늄이 체내에 쌓이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쿠킹 오일 대신 안전 기준을 지킨 제대로 된 조리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우리의 주방 속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에게 주방이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방의 위험 요소는 확실하게 제거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열심히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작은 눈은 다음에 더욱더 건강하고 신박한 지식들과 함께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돕겠습니다. 작은 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